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아주 정교한 그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다고 말이죠. 아, 제가 예전에 밤새워 하던 그런 게임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세근 비율, 도로의 구분 각도, 막 신호등이 바뀌는 타이밍까지 전부 다 당신의 손끝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역이 있으면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싹 밀어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철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마천루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 안에 사는 수십만 명의 작은 디지털 시민들은 그냥 당신의 결정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는 그 감각,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진짜 짜릿하죠. 자신이 마치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된 것 같은 완벽한 통제력이니까요. 사실 우리 뇌는 그런 권력의 감각을 아주 달콤하게 받아들입니다. 달콤하죠. 하지만요, 그건 완벽한 착각에 불과해요. 누군가 실수로 컴퓨터 전원 코드를 발로 차버리거나 갑자기 정전이 발생하면 화면은 순식간에 새까맣게 꺼져버리고 맙니다. 아, 완전 블랙아웃이네요. 네. 그러면 당신은 그저 어두컴컴한 방 안에 홀로 덩그러니 앉아있는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거든요. 방금 전까지 휘두르던 그 거대한 권력은 애초에 실제하지도 않았던 허상이라는 거죠. 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심층 탐구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배움을 즐기는 당신 환영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보는 시간이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권력의 착각, 그리고 죽음, 정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아주 무겁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화두입니다. 사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주제들이죠? 맞아요. 오늘 다룰 자료는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을 바탕으로 쓰인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해설 텍스트인데요. 종교적인 텍스트이긴 하지만 이 자료가 담고 있는 통찰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헌의 종교적 주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네, 아닙니다. 단지 이 오래된 지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병폐들, 그러니까 권력 남용이나 약육강식, 또 결과보다 과정에 집착하는 태도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는지 해부학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진짜 수천 년 전 텍스트가 현대의 기업 문화나 정치판을 들여다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시뮬레이션 게임의 통제력 이야기부터 다시 연결해 보죠. 네, 현대인의 일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바로 권력과 리더십 문제잖아요. 직장 생활만 해봐도 바로 알죠. 이 자료를 보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통제하려 드는지 묘사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런 리더들은 자신의 주관과 권세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주도하는 주권자 혹은 주체라고 단단히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회사의 소유주인 것처럼 착각하고 팀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중간 관리자를 보는 것 같아요. 청취자님들도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한두 명쯤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텍스트는 이 지점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해요. 인간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며 리더의 위치는 지배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여야 한다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제 생각은 좀 다른 게요. 현실에서는 권력이 곧 지배력 아닌가요? 기업이나 정치에서 모두가 스스로를 도구라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면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이 자료는 인간의 권력을 너무 이상적이고 제한적으로만 보는 거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얼핏 들으면 무조건 수동적인 태도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네, 큰 그림이요. 핵심은 리더십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와 위치를 명확히 아는 것, 쉽게 말해 주제 파악에 있습니다. 아, 주제 파악이요. 뼈 때리는 말이네요. 그렇죠. 리더가 강력한 결단력을 발휘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권력이 자기 소유이고 영원할 거라고 믿는 순간 조직은 타인을 착취하는 구조로 변질됩니다. 이걸 모르면 국가나 교회, 가정 등 모든 공동체가 도탄에 빠진다고 자료는 경고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영원할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지만 결국 그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네요. 게임기의 전원이 뽑히는 그 순간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권력의 유한함에서 자연스럽게 생명의 유한함으로 넘어가는군요.
텍스트를 보면 죽음이야말로 위대한 자나 보잘것없는 자, 재벌이나 가난한 자 모두가 거치는 가장 공평한 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궁극적인 평등주의자죠. 여기서 자료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주 구체적인 비유로 꼬집습니다. 인생은 금방 흩어지는 짧은 증기, 즉 수증기에 불과한데 네, 수증기요. 사람들은 그걸 영원히 변치 않을 황금으로 오판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듣고 계신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우리가 보드게임 모노폴리가 끝나가는데 그 종이로 된 가짜 지폐를 모으는데 혈안이 된 것과 같달까요? 와,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게임 상자에 들어갈 종이돈 때문에 현실의 친구와 얼굴을 붉히는 셈이죠. 맞아요. 완전 과몰입한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가 죽음을 단순히 모든 것의 끝, 게임 오버로만 보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요. 자료가 죽음을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 실체로 존재하는 상태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영원한 생명과 사망, 고통과 평화라는 질적 차이가 죽음 너머에 존재한다고 믿는 관점입니다. 이게 종교적 사후세계관을 넘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가치를 쫓아야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게 증기인가? 아니면 진짜 황금인가? 네, 맞습니다. 당장 내일 사라질 모노폴리 지폐에 목숨을 거는 대신 게임이 끝난 후에도 남을 진짜 관계나 가치에 집중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음이라는 게 허무주의가 아니라 삶을 가장 날카롭게 재평가하게 만드는 렌즈가 되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모순이 생깁니다. 어떤 모순이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최종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는 대체 왜 이토록 불공평해 보일까요? 뉴스를 보면 악한 사람들이 벌도 안 받고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아, 수천 년 전 텍스트도 정확히 그 뼈아픈 모순을 지적합니다. 인생의 큰 아이러니죠. 악행에 대한 징벌이 즉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마치 선생님이 잠시 교실을 비웠을 때 난장판이 되는 교실이 떠오르네요. 당장 벌을 안 받으니까요. 아주 정확합니다. 특히 자료는 이 현상을 현대사회의 경쟁 구도와 자본주의의 몰락과 연결짓습니다. 고대의 텍스트를 현대 자본주의랑 연결했다고요? 와, 그거 되게 놀라운데요? 이 자료는 현대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악을 조장한다고 보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료가 단순히 경제 시스템을 비판하는 걸 넘어섭니다. 처벌이 지연되니까 죄의식이 실종되고 강자의 횡포가 묵인되는 약육강식의 비인간적인 사회가 보편화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만 내면 환경을 파괴하던 사람을 쥐어짜던 당장 감옥에 안 가잖아요. 보상은 당장 통장에 꽂히고요. 네, 원인과 결과, 즉 인과응보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현실이죠. 공의의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맞이할 결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소름 돋네요. 이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선을 유지해야 할지 철학적 고민이 깊어집니다. 매일 눈앞에서 악인이 승리하는 과정을 보면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최종 결과에 대한 통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선인이 고통받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어떤 시각을 제시하나요? 자료는 인생을 과정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주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주변에 너무 많죠. 하지만 과정은 일의 종결이 아니라 진행 상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영화의 중간까지만 보고 결말을 속단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스릴러 영화 중간에 악당이 도시를 장악했다고 악당이 이기는 영화네 하고 영화관을 나가는 셈이네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나 타인의 부당한 성공이 최종 스코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혹은 선인과 악인의 삶이 과정 중에는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악인이 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결과는 패망과 영원한 승리로 판이하게 갈린다는 게 이 텍스트의 핵심 메시지죠. 와, 과정의 착시 현상에 속지 말라는 거네요. 네, 진정한 지혜를 깨닫는다는 건 앞서 말한 자신의 한계를 아는 주제 파악, 증기와 황금을 구분하는 가치 판단, 그리고 결국 인생의 종국을 의식하며 진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과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끝을 보라는 거군요. 그렇죠.
과정의 속도와 효율성에만 집착하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오늘 다룬 깊은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봐야겠네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권력의 착각, 금방 흩어질 진기 같은 인생을 황금으로 오판하는 어리석음, 그리고 징벌이 지연되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정의 착시를 넘어 최종 결과를 바라봐야 한다는 통찰까지 짚어봤죠. 맞습니다. 오늘 이 탐구가 단지 먼지 쌓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듣고 계신 당신이 직장에서 겪는 인간관계, 커리어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완벽한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거울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게 할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자료에서는 과정이 아니라 최종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렇다면 청취자님, 만약 당신의 인생에 대한 최종 판결이 바로 내일 내려진다는 것을 100% 확실히 알게 된다면, 와, 당장 내일이요? 네, 당장 내일이요? 그렇다면 당장 오늘 걷고 있는 그 바쁜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모노폴리 가짜 지폐를 줍던 손을 당장 놓지 않을까요? 아주 본질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증기가 아니라 황금을 찾게 되겠죠. 네, 오늘 텍스트에 갇혀있던 고대의 지혜를 현실로 끄집어낸 이번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통찰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대화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당신의 뇌를 깨울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깊이 빠져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